삼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맡고 있는 김경률 회계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도 삼성바이오 회계 사기 사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의혹을 참여연대가 공개했는데 제일모직의 가치가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졌다. 원래 나왔던 내용 아닙니까? 네. 그간은 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 1대 0.35를 뒷받침하는 그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예. 이걸 저희가 이제 백방으로 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근거로 1대 0.35를 이렇게 뒷받침했는지. 보고서의 일부 내용들만 이렇게 살살 이렇게 흘러나왔었는데 이번에 한겨레 신문과 이제 심상정 의원실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입수했고요. 예. 어떻게 1대 0.35라는 비율을 만들어냈는지 조작해냈는지 그런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예. 저희들이 이제 합병 비율을 한번 재산정해봤고 예.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얼만큼의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반대편인 국민연금을 얼만큼의 손해를 입었는지 이런 것들 다 한번 재산정해본 그런 보고서입니다. 1대 0.35. 그러니까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0.35로. 그렇죠. 그럼 원래는 어느 정도가 돼야 정상이다. 저희들이 추산해본 바로는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예. 1대 0.7에서 1대 1.8까지. 예. 아주 이것은 뭐 사실은 회계 전문가의 관점일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이런 부분은 보정되어져야 된다. 그런 것들만 추려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보정해봤을 때 그와 같은 비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정 비율이 어떤 걸 근거로 추산하셨는지. 그러니까 한번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면요. 이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다 보니까 이른바 바이오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3조를 계상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무엇인지 이렇게 봤는데 과거의 사업 보고서에도 없고요. 참고로 지금도 제일모직은 바이오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와 같은 것이 이제 3조이고 이렇게 저희들도 나름대로 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쫓아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제일모직의 IR 담당자가 홍보 담당자가 이런 말은 한 적이 있더라고요. 에버랜드의 동식물을 이용한 바이오 사업이다. 그게 이제 3조 가량 된다. 아직까지도 그와 같은 사업은 시행된 적이 없고요.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조의 가치를 두고 그렇죠. 표겠다 이 말이죠. 사실은 이제 회계사들의 이제 대단히 금기시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시행되고 있지도 않은 사업을 특정 뭐 1조다 2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금기시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삼성바이오 콜옵션 부채를 누락했는데 이제 그 금액 규모는 저희가 이제 알 수 없었죠. 그런데 약 3조 원 가량 됐었고요. 그 다음에 에버랜드의 토지라고 한다라면 에버랜드의 토지들은 잘 아시겠지만 영업용으로 쓰이고 있는 토지여서 영업가치로 추산토록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또 다시 비영업용 자산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2조가량을 이중 계산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과대계상된 거를 찾아냈었는데 이런 것들 이제 일반인들도 쉽게 납득할 만한 어떤 과대계상된 것이다. 어떤 사기적인 행위이다. 한 것이 이제 약 8조가량 돼서요. 저희들이 추산해봤을 때 합병 비율은 1대 0.7에서 약 1대 1.8. 까지 바뀐다. 그 정리하면은 급조된 유령사업 3조 원, 그렇죠. 콜옵션 부채 누락 한 3조 원, 그리고 그 에버랜드 땅 8조 원 이상 부풀렸어. 뭐 이런 거 해갖고 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를 통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얻은 부당 이익 규모는 얼마고 반대로 국민연금의 손해는 얼마일까? 이것저것 다 추산해 보셨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게 제일모직 그리고 하나도 안 가지고 있었던 게 삼성물산이어서요. 삼성물산을 과소평가할수록 제일모직을 높일수록 이재용 부회장은 이익을 얻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와 같은 관점에서 봤을 때 앞서 합병 비율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재용 부회장이 얻는 부당이득은 약 2조에서 3.6조가량 3조 6천억 가량 되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지분의 가치를 많이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성물산의 지분을 많이 들고 있었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손해 규모는 3,300억에서 약 6천억 가량. 결국 국민연금의 손해는 결국 우리 국민들 노후의 어떤 자금, 알토란 같은 자금이 될 텐데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의 손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 제 돈도 들어가 있을 건데. 그럼요. 그러면은 국민연금이 만일
이 합병에 반대했다. 그러면 예. 무산되는 거였습니까, 당시에? 그 당시 이제 1대 0.35를 안건으로 한 주총은 부결됐었고요. 예. 국민연금 반대하면 그때 당시 부결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개는 재상정이 되겠죠. 야, 1대 0.35로는 주총에서 주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으므로 이번에는 한번 1대 0.47로 가보자. 1대 0.67로 가보자. 그런 식으로 해서 국민연금의 어떤 손해가 보완될 그런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국민연금은 예. 바보가 아닌데 그렇죠. 자신들이 손해볼 이 작업에 왜 찬성을 했냐 이게 의심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앞서도 제가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보고서들이 회계 전문가들이 봐야만 잘못됐다라고 판단될 내용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이건 잘못됐다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합병 이전에 국민연금이 3차례의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1차, 2차, 3차 아주 짧은 기간 동안 3차례 발행하게 되는데 1차 보고서에서는 이 합병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관점들이 계속 작성되어집니다. 예. 이것은 이 1대 0.35로 비율로 합병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국민연금은 손해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고 2차에서도 마찬가지고 3차에서도 비판적인 관점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럴 때마다 바뀌게 되는 원인은 그거죠. 당시에 문영표 장관, 홍한선 국장이 야 좀 낮춰봐라. 제일모직의 가치는 좀 더 낮춰라. 죄송합니다. 삼성물산의 가치는 낮춰라. 그리고 제일모직의 가치는 좀 높여봐라. 이런 이제 노골적인 그런 발언이 이제 재판 과정에서도 증언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문영표 국민연금 이사장이 구속된 이유도 바로 그런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뭐 최순실, 박근혜 이제 국정농단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이제 밝혀진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예. 자, 검찰 수사는 점점 윗선으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증거들이 지금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사건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은 있었다는 것은 확실한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지금 증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최종 이 지시 책임은 누가 있느냐? 예. 그렇죠. 이제 뭐 며칠 전에 김태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구속적 부심에서 이제 영장 기각됐죠. 예, 영장이 기각되고 네. 반면에 삼성전자의 사업지 NTF 과거에 이제 미래전략실 미전실 기능을 했던 그 부사장급들은 모두 다 구속이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김태한 사장이 구속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예. 이게 오히려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라고 하는 어떤 삼성의 코어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에게로 어떤 향하는 그런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어떤 뭐 청신호 좋은 지표가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뭐 다양하게 증거도 인멸했는데 그렇죠. 그 인멸한 증거를 보면 이재용, VIP 뭐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2심 끝났고 지금 대법원 결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두 다 이제 6월 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것대로라면 예. 집행유예가 나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뭐 이 자리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심 이제 정영석 판사님만 모르는 이와 같은 회계 분식의 절대적인 과정들이 승계와 연관되어졌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이상은 이번 6월 초에 있을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되어져야 된다. 예. 그리고 뭐 이재용 부회장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법원 결심이 조금 더 연장될 수는 있을까요? 뭐 제 생각에 지금까지 이와 같은 증거가 나온 이상은 뭐 더 이상 질질 끌 이유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상 더 뭐 얼만큼의 증거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른 얘기 좀 해보죠. 예. 그 전에 지금 참여연대 측이 제기한 여러 가지 의혹 혹시 삼성 측에서 반론이 있다면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방송에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론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예.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비리를 문제 제기한 뒤 직위 해제된 공무원이 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예, 저희들이 뭐 재벌 개혁의 어떤 이제 천병 역할을 한다는 곳이 이제 뭐 재벌 경제검찰이라고 불리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 이후 전 국장께서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공정위 내부의 비리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성신양해 등 7개 시멘트 회사 담합 사건, 그리고 유한킴벌리 담합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공정위 재취업 비리 사건 등과 관련된 이제 내부 비리를 찾아서 이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
제보를 하였고 이제 외부에 알렸는데 이에 대한 공정위의 반응이 좀 석연치 않습니다. 예. 어떤 반응을 했냐면 유 전 국장이 갑질을 냈다. 갑작스럽게 20명이 신고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김상조 공정위원장께서 직무정지한 다음에 지난달 2일에는 이제 직위해제까지 이르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내부 비리를 문제 제기한 뒤후에 갑작스럽게 공정위 직원 20명이 유 전 국장이 갑질했다. 그렇게 그렇죠.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유 전 국장도 어떻게 보면 이른바 이제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례일 텐데 저도 이렇게 우리나라의 관료분들 국가직 이제 고위 공무원들을 만나는데 어공이 국가직 공무원들을 상대로 이렇게 갑질을 할 수 있는 담력이 있다라면 전 이분은 보다 더 높은 직으로 올려야 된다. 뭐 이분 유선주 국장 같은 분을 장관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관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김경률 회계사는 유선주 국장은 공익신고자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박주민 의원의 인터뷰를 저도 이제 차를 타고 오다 라디오로 들었는데요. 예.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공익신고자가 되려면 어떤 범죄 행위라든가 비위 정보를 이제 밖으로 예. 제보해야 될 텐데요. 이 경우라면 명확히 여러 가지 사건들의 비위 현황을 외부로 알리는 공정거래위 내부의 비위 혐의를 알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참여연대도 그와 같은 입장을 이제 이렇게 공표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여연대도 같은 입장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데 보호가 잘 안 되고 있는 현실이고 그렇죠. 심지어는 조직에서 왕따를 시키고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면 쫓아내잖아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조정적인 그 패턴을 밟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적폐를 청산하게 하겠다고 한 이 정부에서 반대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그렇죠. 의심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제 기대를 가지고 이제 김상조 위원장께서 이렇게 취임을 하셨고 1년의 이제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많이 이제 미비한 점이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시민사회 내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장이 많이 변했다. 재벌 개혁을 해야 될 사람이 왜 아직까지도 아무런 뭐 성과를 뭐 이런 지표를 못 내느냐 이런 이제 의심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방금 이야기한 대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보수 진영은 물론이고 진보 진영까지도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재벌 개혁 문제에 대해서 김상조 위원장이 변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김상조 위원장님은 저랑 같이 뭐 20년 가까이 일을 했었고 또 가장 존경했던 분이신데요. 예. 이 김상조 위원장께서 취임 1년 차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재벌 개혁은 재벌 스스로에게 맡겨야 된다. 이른바 셀프 개혁을 주문하셨고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자 보도에 따르면 이와 같은 재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후 규제 위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요. 한 가지 제가 이런 사례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사례를 예를 든다라면 지금 어떤 지적들이 많냐면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선이라는 것이 띵틀 역할을 하고 있다. 안내선 역할을 하고 있다. 예컨대 20% 지분, 30% 지분 밑으로 가게 되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가 어떠한 조처도 취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재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분들을 합병이라든가 그다음에 간접 지분을 확대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분을 일단 낮춥니다. 지분을 낮춘 이상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어떤 규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뭐 마음 놓고 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정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네. 다음 주에 합시다. 예. 지금까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맡고 있는 김경률 회계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